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고요. 저는 성이고, 저는 벌입니다. 네, 오늘은 보이스 에세이의 주인공 두 분인데요. 혜원님과 규빈님.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규빈이라고 하고요. 근처에 살고 있어서 편하게 왔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다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놈이랑 10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같이 살고 있는 혜원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사셨어요? 10년 동안 사귀었죠. 정확히는. 네, 아. 10년 동안 만나서 이제 내년에 결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인데요. 두 분 각각. 규빈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는 음원 소스 같은 것들 있어요. 그런 소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일은 CS 업무 보고 있습니다. 오, 음. 그 음원 대통령 같은 거예요? 약간 비슷한 거예요. 아, 이제 BGM 대통령이나 이런 곳은 공짜로 이제 따로 멤버십 같은 거 없이 주는 데도 있고, 저희 쪽에서는 멤버십 해가지고 유료 음원으로 제공하고 있고, 뭐 무료 음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 신기해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 커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진짜 엄청나게 길었어요. 그러다가 마땅히 결론을 못 내린 채로 어떻게 보면은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느꼈던 것이 결국에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게 즐거웠고,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특이한 결론이긴 하지만 CS 업무를 보게 되고요.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느끼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CS 업무 하시기 전에도 다른 일들도 하셨나요? 취직은 첫 취직이고요. 아, 이거저거 하려고 했었던 것들은 조금 있었어요. 알바는 그냥 다들 하는 편의점 알바나 PC방 알바 이런 거 해봤었고, 그냥 혼자 이거저거 공부를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해보고 싶었던 거는 원래는 e스포츠 쪽에서 대회를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팬들이랑 소통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준비를 했었다가 약간 틀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CS를 하시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네. 막연하게 물어보는 거지만 그때도 힘든 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아, 맞아요. 그래도 CS를 해야겠다라고 느끼신 것이 좀 궁금하네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여러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좀 번거로운 사례가 있거나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그 개별 사례들을 해결하는 거에서 제가 조금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볼까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접어두고 하고 싶은 거 있어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e스포츠를 준비를 하다가 관련해가지고 뭐 면접 상담이든 이런저런 상담이든 받으러 다니다가 주변에서 이제 많이들 추천을 해줬었어요. CS 업무 보면 잘할 것 같다.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문제를 파악해서 그걸 해결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해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맞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혜원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백수고요. 백수가 된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 원래는 이벤트 기획자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획자는 어떤 거예요? 제가 지금 최근까지 하고 있던 거는 공공행사, 나라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나 뭐 전시 같은 그런 박람회 이런 류의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 신기합니다. 둘 다 좀 특이하죠, 네. 아무래도. 어떻게 하다가 이벤트 기획자 일을 하게 되셨어요? 이게 좀 많이 긴데 원래 고등학교는 상고를 나왔어요. 회계를 전공을 했다가 그다음에 졸업을 하고 고졸 취업으로 관세서에서 일을 하게 됐다가 제가 그때부터 이제 좀 유튜브에서 한창 이제 커버 보컬이 슬슬 뜨던 때라서, 저희가 우타이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커버 보컬이 슬슬 뜨던 때라서 어떤 건지 네, 말씀해 주실 노래를 수 이제 있나요? 커버해서 올리는 경우죠. 그런 네.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녹음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오. 그러다가 이제 무대도 한번 서보고 싶다 해서 친구들이랑 공연을 만들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회사를 일단 때려치우고 학교를 갔어요. 오. 그쪽 전공이 있는 학교를 가서 대학을 진학을 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겠다 싶었을 때 코로나가 터져서 취업길이 좀 막힌 상태가 됐던 거죠. 원래는 콘서트를 지망을 하고 있다가 취업길이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엔 좀 비슷한 업계인 공공업계 쪽으로 가게 돼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은 잘 맞으셨어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쉬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은 혹시 그대로 이벤트 기획자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선택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걸까요? 지금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업계를 틀기에는 어쨌든 나이도 있고 곧 결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대로 가지만 조금 더 이제 공공행사보다는 기업 행사라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넓혀보려고 고민은 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직업이에요. 그러면 박람회 세미나에서 의뢰가 오나요? 이런 이벤트를 기획해달라? 아, 공공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장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관공서들이 이런 이벤트를, 이런 행사를 하고 싶다 하고 이제 요청서를 올리면 저희가 그걸 보고 작업을 해서 입찰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낙찰을 받으면 그때부터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게 돼요. 그렇구나. 근데 커버 보컬이라는 것은 회원님이 노래를 부르시는 건가요? 네, 노래를 했었죠. 그럼 엄청 잘 하시는 아니요. 분이에요? 오래 했어요. 생각보다 오래 하긴 했는데 네. 몇 년 했죠? 한 3년? 4년?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좀 벽을 느꼈어서 그만두게 됐었죠. 가장 많이 따라해서 불러보신 아티스트는 누구예요? 아, 제가 한창 했을 때는 그 서브컬처 쪽으로 했었어가지고 그때는 보컬로이드를 많이 했었죠. 네. 신기하다. 좀 노래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하다 보면 재밌는 곡들이 좀 많아서 신기하네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혜원님이랑 다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혜원님은 그런 이벤트 기획자나 아니면 커버 보컬 같은 걸 하시면서 뭐 혹시 깨달은 점이 있으셨나요? 좀 많은 일이 있었어서 사실 깨달았다기보다는 좀 피하는 방법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사람들하고 일이 좀 많았었을 때여서 갈등을 좀 최대한 피한다거나 이거를 아니면 차라리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이때는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력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닫기가 진짜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어서 제가. 와. 쉽지 않은 일이 있어서 좀 특이했던 일들이 많았던 편이라서 살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혜원님이 하신 일들도 진짜 사람들이랑 많이 만나서 하는 일들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 이벤트 기획이라는 거 자체가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섭외하고 저기도 섭외하고 조율하고. 기본적으로 협업이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직업이라서 내부에서 협업도 굉장히 필요하고 다른 데 협업을 구하는 일이고 계약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엮이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습득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다시 규빈님으로 넘어가서 네. 규빈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면서 혹은 그 전에 일들을 하시면서 깨달은 점이 있으셨나요? 깨달은 점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뭔가 얘기를 할 때 제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뱉을 때가 보통 많았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전에 했었던 알바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알바를 하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손님을 맡던 아니면 지금 일을 하면서 CS 업무를 보면서 개별 고객들을 상대할 때도 있고 가끔 기업 고객들을 상대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계약을 연장을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쓰고 있는 상태에서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본다던가 이럴 때 항상 근거가 필요해요. 말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제 생각대로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거가 필요하고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침착해야 돼요. 왜냐면 급하게 너무 막 말하다 보면은 저도 실수를 하게 되고 근거랑 상관없이 제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실수잖아요. 왜냐면은 안내가 잘못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랑 좀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침착해질 수 있는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혜연이랑 좀 10년 전부터 계속 알고 지냈으니까 같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면서 저도 사실 같이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그때그때 되게 충동적으로 좀 관계를 맺고 싸우고
멀어지고 다시 또 정말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랑 또 갑자기 친해지고 또 갑자기 싸우고 이랬던 적이 많았어요. 되게 진짜 약간 스파크 튀는 것처럼 관계를 많이 형성을 했었는데 이런 일들에서 좀 경험을 하면서 무게감을 높이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뭔가 말을 하면서 조금 더 내 자신을 담는 방법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진지해질 수 있는지를 좀 많이 배웠어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진짜 진지해지는 법. 진지해지는 지금 방법이요. 네, 말씀하시면서도 되게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일단 좀 확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이제 CS 업무를 본다라고 하면 CS 업무의 근간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책에 따라서 안내를 해야 되고 그 정책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내가 잘못 나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를 할 때도 정책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겠지만 이거에서 이제 약간 말을 바꾼다면 가치관이나 신념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나 신념을 먼저 좀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대해야 좀 더 진지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스스로랑 먼저 좀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멋진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네.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마치 혀가 먼저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차 싶을 때도 많고 혹은 맞아요. 상대방이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또 상처받을 때도 많고 맞아요. 또 맞아요. 제가 상처를 준 적도 많겠죠.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도 그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될 때가 되게 많다고 전 느끼거든요. 항상 저도 한 번 더 곱씹고 말하자 이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안 되니까 방금 규빈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같은 걸 네. 잘 네. 정책이라고 하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자라든지 네. 그런 거겠죠. 이럴 땐 이렇게 말하는 걸 좀 하자 이런 네. 그런 것들. 저는 사실 그런 그만큼 급해진다라는 거는 내가 사실 그만큼 진심이란 말로 들리거든요. 내가 그만큼 급하고 간절하니까 진짜 막 아무 말이나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걸러서 생각해주면 되게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러기가 어렵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진짜 멋진 와, 마음을 맞아. 깨달으셨네요. 네. 저도 한번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귀고 있는 사이고요. 내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귄 지는 2016년 말부터 사귀었으니까 지금 9년 차 9년 차. 이렇게 돼가고 있죠. 와, 진짜 오래 잘 만나고 계시네요. 9년 정도 만나면 어때요, 기분이? 서로가 너무 편해지지 않으세요? 편해진 건 사실 친구로 만난 거라서 처음에는 아. 친구였다가 사귀었던 거라서 처음부터 저희가 좀 많이 편했던 것도 있는데 오히려 편해서 오래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군대를 기다렸다고 안 하고 정신 차리니까 얘가 전역을 했더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크게 서로한테 엄청 의지를 하거나 엄청 매몰되지 않아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오래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면 친구로 만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친구가 되셨나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이것도 이제 사실 저도 이런 커버 보컬 하는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막 만들어가지고 녹음을 하고 막 따라 부르고 이거를 어디 올리고 하는 게 되게 좀 재밌어 보였고 멋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해봤었어요. 저는 이제 노래는 아니고 랩을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하면서 뭐 주변에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뭐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뭐 놀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온라인 음성 채팅이 지금은 디스코드로 많이 하지만 저희가 딱 처음 친해졌을 때에는 대부분 스카이프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 스카이프에서 여럿이 모여가지고 노는 그런 단체 통화방 같은 데서 얘기를 하다가 둘이 좀 말이 잘 맞아가지고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2014년 말이었고요. 처음 저희가 알았던 거는. 그 뒤로 좀 계속 친구로 지내다가 16년 말에 이제 서로 마음이 어떻게 맞아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되게 어렵지 않나요? 친구에서 연인 되기?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맞아요. 저희가 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되게 많은 부분이 맞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진짜 급속도로 친해졌고 급속도로 너무 서로 많은 걸 공유하게 된 사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더 연인으로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제가 그때 1년 가까이 짝사랑을 먼저 했었고 고백도 한 3번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받아주셨어요? 많은 사정이 있었어요. 그 아. 안에서. 이거를 이제 대답을 하면 보통 핑계가 되는데요. 아, 네. 그럼에도 대답을 한번 해보자면 저는 요 정도로 친해졌던 친구가 전 지금까지 없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귀고 일반적으로는 헤어지는 것까지 상정을 하잖아요. 뭐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난 지금 얘가 친구니까 얘가 결국에 뭐 사귀는 건 사귄다고 치고 헤어지면 난 다시 얘를 볼 자신이 없는데 그건 싫다는 거죠. 그런 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좀 깊게 박혀 있었고 그래서 얘랑 사귄다라는 게 약간 다른 의미로 좀 상상이 안 됐었던 그게 잘못돼서 얘가 어쨌든 간에 제 삶에서 제외되는 거를 제가 원하지 않았던 게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연애를 한다거나 다른 친구와의 호감을 생각을 한다거나 했을 때 혜원이는 좀 배제를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좀 고백을 했음에도 제가 쉽사리 예스를 하기가 많이 겁이 났죠. 그래서 좀 물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도 예스를 하게 된 이유는 이게 조금 웃긴데 3번을 제가 했고 마지막 고백은 이쪽에서 했어요. 맞아요. 저는 그때 접으려고 했거든요. 네. 도저히 안 되니까 어쨌든 이쪽의 입장도 너무 확고하고 그거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어서 저도 이제 접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이쪽이 게임을 같이 한다던가 자꾸 만나려고 한다던가 그래서 나는 왜 이러나 얘가 그 생각이 좀 컸죠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미안. 알면 됐다. 이거 10년 만에 사과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과는 굉장히 자주 하고 아. 있습니다. 사과는 10년 동안 계속 네.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뭐 계속 잘 지내게 된다면 계속 사과를 할 의향은 있고요. 이거를 이제 해명을 하자면 좀 늦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헤어질 걸 상정하지 말고 내가 안 헤어지게 잘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뭐 어떻게 잘해줘야 될진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겠지. 당장에 얘가 고백을 저한테 지금 3번이나 했잖아요. 이걸 다 물리면서 얘 감정은 어떨까라는 걸 그동안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저도 그동안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지쳐 있었고 좀 많이 피곤했던 상황이어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주변 친구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 그거 진짜 괜찮겠냐고. 안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많이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해보자 해서 해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결혼까지 앞두고 계신.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항상 저는 타이밍이 되게 맞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가 끊었을 때 상대방이 저를 좋아하게 되면 안 이어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전 이미 끝났으니까. 맞아요. 사실 그것만큼 슬픈 게 더 네, 없는데. 그쵸. 근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전 좀 운명론자인데 그 운명이 잘 맞아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네. 흔히 하는 표현을 하고 하기에는 뭐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시간이 달라서 못 만나는 커플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희는 추가 시간을 좀 많이 받은 커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혜원이한테.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진심 100%로 혜원이가 그러지 않았다면 못 이루어졌을 거라서 이 부분에 용기 있어서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한 번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맞아. 차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2번 하고 또 차요. 근데 3번까지 그런 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대부분은 한 번 고백을 할까 말까 하고 한 다음에도 난 안 되겠는데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되게 대단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용기의 원천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코올이었기 때문에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 3번 동안 좀 많은 일이 있기는 했어요. 처음에는 그 당시에 얘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밀로 만나고 있었어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걸 이제 저한테 처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고백을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도 좀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포기가 잘 안 되니까 저도 좀 오래 짝사랑을 해서 포기가 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진짜 그만해야 되겠구나가 3번 고백하고 이후였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얘가 바뀌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때 얘가 왜 이러나 좀 끊겠다고 하는데 계속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게 지금 나를 놀리나 그쵸.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피해 다니다가 안 되겠다 뭐라도 얘기라도 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됐죠 결론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실 지금 생각하면 미쳤나 싶거든요. 진심으로. 근데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도 정말 여러 번 다시 생각을 해봐도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맞아요. 고마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커뮤니티에서 만나셨고 만나자마자부터 좋아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첫인상은 두 분 다 어떠셨는지? 처음에 온라인상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편한 사람이었어요. 얘기도 하고 또 나이도 마침 같아가지고 한 30분 만에 말을 놓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 편했던 사이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관심사도 맞고 해서 이야기가 점점 깊이 서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한두 번 만나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내가 얘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 저도 어느 순간 꽂힌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부터 얘를 좋아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왜 좋아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깨달음이 그때 와서 그때부터 한 1년 정도를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혜원이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처음 본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는 굉장히 거침없는 축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말을 정말 편하게 하더라고요. 먼저 갑자기 편하게 한 쪽도 혜원이 쪽이었어요. 심지어 저는 뭐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서 약간 편해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편하게 느껴서 편하게 대해줬는데 그 편하게 대하는 게 제 딴에서는 굉장히 재밌었던 거예요. 느끼기를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도 같이 좀 많이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말도 좀 잘 통하고 마침 나이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갑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계속 같이 보내고 뭐 밥도 좀 만나서 많이 먹고 같이 놀고 이러면서 계속 점점 더 친해졌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랑은 어떻게 다르세요? 두 분의 첫인상과. 뭐 아직도 재밌으신가요? 지금은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얘를 키웠다고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처음 봤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사실 어릴 때는 좀 저희가 처음 만난 게 고3 때거든요. 한창 그럴 때여서 그때는 저도 사춘기가 좀 늦게 왔던 타입이었는데 얘는 더 늦게 와서 아무래도 사회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없었어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다듬고 키우고 했다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딱히 반박을 하진 않아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영향도 정말 많이 받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키운 게 한 100 중에서 한 80 정도는 키운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저도 항상 인정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혜원이는 그때 봤을 때랑 지금이랑 사실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얘기를 했을 때 재밌다라고 느끼거든요. 반응이나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농담을 하게 되잖아요. 농담을 하는 방향이나 똑같아요, 그때랑.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고는 좀 단단한 아이라서 크게 변한 게 없다라고 저는 일단 느껴요. 근데 어쨌든 오래오래 기간 사귀셨고 많은 시간 동안 함께 하셨지만 저는 또 결혼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느끼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뭐든지 만날 때 결혼을 전제로 했어요. 음. 이게 가볍게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었으니까 처음부터 어느 정도 결혼을 전제로 생각을 했던 거고 이 얘기는 초반에부터 했었어요. 근데 얘가 조금 부담스러워했어서 오랫동안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다가 언제부터인가 이쪽도 이제 규빈이도 자기도 결혼을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서로 부모님을 여러 번 많이 뵀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긴장이 풀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무거운 게 좀 덜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얘기는 저보다는 규빈이가 얘기를 좀 해야.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결혼이라는 거를 염두에 안 뒀었어요.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뭐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면 애 몇 낳을 거고 뭐 어디서 살 거고 어떤 집에서 살 거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결혼을 한다라는 거를 내가 결혼을 한다?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전 진짜로. 혜원이랑 만날 때도 혜원이가 결혼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저는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은 제가 얘기도 했었어요. 나는 진짜 미안한데 결혼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다.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더구나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당장 나는 내일을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다. 미래를 생각하는 게 솔직히 상상이 안 돼서 결혼 얘기를 지금 내가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아직 그때가 제가 진로가 정해져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진로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다 보니까 그때에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그럼 제가 얘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럴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앞전에 혜원이랑 사귀었을 때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얘랑 헤어질 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는 게 사귀는 거랑 크게 다를까?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사실 크게 변한 건 없지만 그때는 그냥 크게 다른 게 있나? 똑같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면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네? 라고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심플하게 생각이 정리가 된 거예요. 어느 날은 혜원이가 전화를 하면서 약간 울먹였어요. 서운하다고. 그래서 그때 얘기를 저도 처음 했어요.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슬슬 준비를 좀 하고 있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그랬나 싶은데 지금 내가 언제 그랬지? 이게 원래 약간 이쪽으로는 제가 생각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어쨌든 결혼을 하자고 설득을 하는 쪽이잖아요. 저는 그걸 듣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 생각이 변한 게 저기 때문에 생각을 변한 계기는 내가 기억하고 있다. 사실 결혼도 그때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초반에도 엄청 가볍게 우리 결혼하면 뭐 이런 집에서 살고 뭐 하나 이런 거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 되게 가볍게 얘기했는데 엄청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서. 딴에는 농담으로 했던 말인데 제가 너무 진지하게 받으니까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작은 말도 사실 안 이루어졌을 때 다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딴에는 그래서 좀 머뭇거린 거죠. 그래서 맞아. 이거는 내가 확언을 못 해줄 것 같은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까지 해서 다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하게 됐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준비하시는 거? 뭐 준비도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벤트 쪽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아지고는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워낙 생각이 많은 편이라서 얘가 옆에서 정리하게끔 도와주는 식으로 준비를 계속 하고는 있어요. 아무래도 식은 결혼식이라는 거는 결국 보통 신부한테 초점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네가 하고 싶은 거는 해봐라. 근데 정리가 안 되거나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갖고 와봐라. 도와줄게. 또는 뭐 이제 손이 좀 필요한 게 있다면 같이 하자 해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그래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 얘기하면 사실 프로포즈도 되게 재밌었는데 네. 말씀해주세요. 궁금했어요. 네. 제가 했어요. 어. 제가 했습니다. 진짜 멋진 여성이네요. 그러니까요. 고백도 굉장히 먼저 하고. 굉장히 진취적인 친구. 네. 책임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네 알아서 할 것 네. 같은데 예전부터 프로포즈는 제가 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하고는 있었는데 사실 결혼을 조금 늦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도 이제 너는 30살을 넘어서 결혼을 해야 한다. 약간 이런 걸 사주나 이런 걸 믿으시는 분이셨어가지고 30을 넘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그 사주를 둘째 치고 일단 일을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30 이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규빈이 대학 동기가 결혼을 하게 돼서 그걸 보러 갔는데 그때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도 슬슬 해야 되겠다. 근데
어차피 굳이 미룰 필요 없고 30 넘었겠다. 지금 해버려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맞겠지 싶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가 의도치 않게 일정이 생겨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카드 중에 예전에 제가 사놨던 카드가 이제 스크래치골 만들 수 있는 그 스티커가 있었어요. 긁으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에 편지를 쓰고 결혼할래? 라는 문구를 쓴 다음에 그 위에 스크래치를 덮어서 천지연 퍼포를 갔을 때 카드를 주고 거기 한번 긁어봐라. 어. 이렇게 돼서 프로포즈를 조금 애매하게 하게 됐죠. 그때 하필 비가 음. 와가지고 애매하게 건네줬지만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프로포즈가 되지 않았나. 어떠셨어요? 받으신 분. 사고가 정지했어요. 아.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 처음에 편지를 받고 읽는데 밑에 스크래치가 있더라고요. 이거 그건가? 긁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말은 했어요. 프로포즈 자기가 할 거다. 절대 네가 하지 마라. 그래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하려나? 생각은 했지만 그때일 거라고는 사실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보기 좋게 당했죠. 편지를 읽으면서 사실 그때 그 순간에는 좀 되게 만감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사귄 기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좀 많았잖아요. 많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좀 받고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됐는데 대답은 사실 한참 전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냥 비 와서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오히려 비 와서 그렇게 가라앉은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화창한 것보다는 좀 잔잔하게 오래오래 같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돼서 그것조차도 좀 오히려 뜻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다시 생각하면 참 저희다웠던 프로포즈였던 게 저희는 어딜 가면 비가 오거든요. 놀러 가면 비가 와서 저희한테 필수품이 우산이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우리답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두 분이 오늘 입고 오신 옷에 네. 배터리가 조금 아, 남아있는 네. 로고가 박혀 있는데 네. 혹시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배터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 피곤하다는 거를. 이게 예전에 그 트위터에서 돌던 티셔츠가 있었는데 그 기력이 없습니다라는 느낌의 티셔츠가 있었어요. 네. 그게 너무 탐이 나서 그걸 사면서 같이 이제 있었던 게 로딩이었거든요. 그 티셔츠를 같이 산 거고 뒷면에는 그래서 로딩 이렇게 돌아가는 표시가 있어요. 로딩 중이라고. 저는 그냥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혼자 다 생각했고 저는 예쁘길래 따라 샀어요. 네. 의도치 않게 커플티가 됐어요. 그 비가 와서 가라앉아서 오히려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배터리가. 가라앉은 배터리를 보고 아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전반적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나 혜원이나 좀 그렇게 막 아웃고잉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좀 느낌은 전 들거든요. 표정을 보니까 정말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일단 혜원이는 좀 아웃고잉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웬만하면 좀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잔잔한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저는 원래 기력 없다가 약간 말버릇이었어요. 원래도 좀 하도 기력을 많이 빨리고 다니는 직업이기도 하고 기력이 없어서 그 티셔츠가 너무 웃겨서 샀던 건데 이쪽은 기력이 항상 부족해 보이진 않아요. 항상 좀 텐션이 높은 편인 것도 있고 어딜 나가면 맞춰서 텐션을 올리니까 그 무리에서 나만 텐션 낮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옷은 그냥 내가 많이 입어도 괜찮겠다. 이제 얘랑만 있으면 저도 따라서 맞춰주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는 척. 배터리 없는 척. 요 정도는 내가 가라앉아 주겠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네. 두 분은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나요? 혜원님 먼저.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은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요새는 침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이게 워낙 사람이 피곤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야근도 한 번씩 있고 출장도 조금씩 있는 편이에요. 주말 출근도 꽤 있는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집에 있는 날은 일단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싶고 침대에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보니까 가끔 나 침대랑 결혼해야지 하면 얘가 굉장히 질투의 눈빛을 보내줘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침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
어떤 게 가장 좋고 하는 그런 게 사라진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 강렬한 감정이나 느낌이 없어진 지가 좀 오래돼서 무던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누워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누워서 핸드폰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제가 최근에 패드 거치대를 사가지고 패드를 놓고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 약간 화석처럼 있어요. 그럼 어떤 거 보세요? 그냥 유튜브 그냥 아무거나 많이 보긴 하는데 요새는 이제 그 진돌 작가님이라고 말 되게 재밌게 하시는 알아요. 그분이 알아요. 계셔서 네. 그분 썰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약간 오디오처럼. 규빈님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뭘 하던 웬만하면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뭐 예를 들면은 주말에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혜연이랑 월에 한 번씩은 전시회든 뭐든 영화든 한 개씩은 보러 가자 한 달에. 그리고 가능하면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려고 하고 친구들이랑 만날 수 있는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뭐 보고 밥이라도 한 끼 먹든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좀 다른 사람과 같이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다못해 게임을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단 다른 사람들이랑 뭐 디스코드를 하든 채팅이라도 같이 하든 하면서 함께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럼 혜원님이 침대에 누워 계실 때는 뭐 하세요? 뭐 따라 들어가죠. 그냥 제 옆에 붙어 있어. 나란히 누워서 너 아. 유튜브 뭐 보냐 이러고 구경했다가 쭉 보고 있다가 슬슬 좀 쑤시면 일어나가지고 제 자리 가가지고 잠깐 또 할 거 하다가 아직도 누워있냐 이러면 가가지고 또 같이 보면서 누워서 그냥 저도 핸드폰 하다가 아유 안 일어나네 이러고 또 일어나가지고 저 할 거 하다가 뭐 그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가끔은 이제 데리고 나가는 걸 성공할 때도 있는데 보통 들어오면은 또 귀신같이 다시 침대로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혜원님 MBTI가 계속 바뀌긴 하는데 원래는 ISFP였어요. 역시나. 저도 누워있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 ISFP고 저도 웬만하면 다 누워서 하고 싶은 편이어가지고 들으면서 혹시 나와 같은 사람인가 이러면 듣고 맞아요. 있어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누워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앉아 있을 필요는 아, 없다고 그쵸. 생각해요. 맞아. 격한 맞아요. 공감. 근데 두 분이 커버 보컬을 하시면서 만나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두 분 다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약간 한계를 느껴서 제 친구들이랑 같이 쓰던 게 많은데 아무래도 이걸 하다 보면서 이제 친구들 많아졌는데 친구들은 좀 인기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워낙 좀 그런 게 없어서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하고 그만둔 게 제일 컸었고 이쪽은 이제 진로 고민 때문에 그만둔 게 컸었죠. 맞아요. 저는 심지어 그것을 진로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저는 어쨌든 간에 프로 생각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그 벽의 체감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가지고 공연까지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프로 씬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걔네를 보면서 벽을 느낀 거죠. 저도 쉽게 말해서. 그냥 좋은 취미 중에 하나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썼었거든요. 직접. 작사를 네. 좋은 취미 중에 하나가 됐어요. 지금. 지금도 계속 쓰고는 계신 거예요? 네. 그냥 한 번씩. 작사도 음악을 만드는 일의 하나의 파트잖아요. 네. 근데 음악을 만드는 회사를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약간 이렇게 슬쩍 나의 가사를 이렇게 하고 싶으셨던 적은 없으세요? 저희가 만드는 노래들에 가사가 안 들어갑니다. 저희는 유튜브 영상 같은 데 쓰는 배경음악을 제작하는 회사이다 보니 가사가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럴 기회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들어가기 전에는 상상을 했었어요. 이거 혹시? 이러면서.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가사가 있는데 예, 음악엔 그러니까요. 가사가 없네. 지금 제 핸드폰 메모장에는 지금도 막 있는데 아깝더라고요. 잘 모아두시면 네. 나중에 또 쓰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네, 그쵸. 나중에 막 딩고 같은 데서 보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면 작사에 대한 그 내용들은 주로 어떠세요? 뭐 어떤 내용이고 어디서 영감을 받으세요? 보통 이제 제가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무슨 주제로든 생각하다가 이 표현 재밌네 이러면 그냥 갑자기 끄적거리고 쭉 쓰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요런 주제 재밌네 싶으면은 들고 가서 또 쓰기도 하고요. 그냥 혼자 조용히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랑 하는 얘기 속에서 주제를 찾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면 혹시 회원님을 생각하면서 쓰신 곡도 있나요? 네. 들려주셨나요? 회원님은 규빈님의 그 랩들을 다 들어보셨어요? 네, 얘 공연도 많이 갔었고 이제 어. 얘는 대학 다니면서도 동아리를 그쪽으로 다녔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래서 동아리 공연도 몇 번 갔었고 그 가사도 아마 제가 아는 걸 텐데 그 같이 노래를 한 게 있어요. 같이 녹음을 했던 듀엣곡이 있어서 아마 그 가사를 말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아주 깨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함께 계실 때는 주로 어떤 것을 하세요? 요새는 안 붙어 있을 때가 더 없긴 한데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원래 같이 있을 때도 좀 워낙 다양을 많이 했어요. 둘이 같이 뭐 영화를 보든 전시를 보든 또 저희 둘 다 약간 뭘 보는 걸 좋아해서 전시를 정말 많이 봤고 연극도 좀 보러 다니고 뮤지컬도 보러 다니고 여행도 많이 갔었고 둘 다 약간 사람 많은 것보단 잔잔한 걸 선호한 게 있어서 좀 천 같은 걸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느낌의 데이트 같은 걸 많이 했었죠, 저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숨 돌릴 때 같이 숨 돌리는 거가 저희가 생각하는 좀 데이트인 것 같아요. 그냥 살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에너지가 빠질 때가 많은데 재충전할 때 같이 충전하는 거가 이제 제 딴에는 데이트죠. 근데 그 재충전하는 그 아이템들이 그래도 잘 맞으신가 봐요. 뭐 전시 보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한테는 전시 보는 게 이제 에너지 소모하는 일인데 두 분은 이제 충전하는 일이 되는 거니까. 둘 다 예술가의 기질이 좀 있어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검사 같은 거를 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예술가형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전시를 지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러 갈 사람이 규빈이밖에 없기는 해요.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어.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 사진전 같은 걸 보러 가면 사진 한 장 이렇게 딱 있고 밑에 제목 있잖아요. 이 사진에서 이 제목이 어떻게 나왔을까? 너무 재밌는데 이런 작가가 상상하는 거 하며 화면 구성한 거 하며 너무 재밌는데 재미없다, 지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전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둘 다 예술가형인 것도 있는데 둘 다 창작 활동을 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얘도 작사는 이제 했었고 저나 얘나 둘 다 시나 소설을 많이 썼던 게 있었어서 그래서 좀 더 그런 거에 관심을 훨씬 많이 두지 않나. 시나 소설도 일단 취미로 쓰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새는 일단은 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도 그냥 심심하면 쓰고 그랬어요. 뭐 어디 내놓거나 이러기에는 좀 부끄러워서 안 내놨는데 진짜 혼자 심심할 때 끄적거리는 정도로는 좀 썼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창작이 되는지를 대충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과정이 약간 그려지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이걸 그냥 지나가다 찍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재밌더라고요, 저는. 워낙 삶이 특이해가지고. 전시 보시는 것도 뭐 안 가리세요? 전시도 사실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아. 딱히 가리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는 사진전도 보고 그림전도 보고 뭐 최근까지는 아니어도 팀버튼 전시나 이런 체험형 전시도 좀 많이 가봐서 그냥 보다가 이거 재밌겠다 갈래? 가자? 해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냥 재밌어 보이면 다 가고요. 보통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 전시 이런 것도 좀 재밌다고 느꼈었고 그래서 강릉 놀러 갔을 때 아르테 뮤지엄 갔었고요. 그거 아니면은 그냥 사진전이나 그냥 무난하게 그림전 같은 것도 재밌게 잘 보고 박물관 같은 데서 이제 상설전시, 특별전시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재밌게 봐요. 그쵸. 은근히 그 유물이 되게 웃기게 생긴 게 많잖아요. 맞아요. 특이하게 생긴 게 많죠.
그리고 이제 특별 전시 같은 거 하면은 주제 하나 다루면서 그거 관련된 거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 따라가는 재미도 있고 해서 전시 되게 저는 다양하게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런 전시나 연극, 영화, 뮤지컬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난 후에 두 분이서 막 토론 같은 걸 하세요? 그냥 재밌었다. 왜냐면 같이 보러 가는 거는 음. 많지만 어땠다 저땠다 이런 얘기는 또 다른 개념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하시나요? 네. 음. 계속 말하면서 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음. 가면서 "아 이거 이랬던 것 같아. 이거는 재밌었던 것 같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영화 보러 가면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네, 노원역에서 영화를 보고 나서 집까지 인제 걸어가면 1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음. 가는 길에 뭐 얘기를 하거나 중간에 카페에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체로 좀 감상평 같은 것들 아니면은 보면서 어떤 생각했었는지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얘기들도 많고요. 그래서 고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굉장히 재밌어해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없어요. 약간 그렇게 감상평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는데 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거를 정확히 말을 해 줘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아 나도 그랬어. 그래서 이런 생각도 거기서 이것도 그럼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진행됐던 것 같아.' 해서 계속 이제 말이 돌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나면은 "어떻게 봤어?"로 시작이 돼요. 음. 항상 저한테 감상평을 먼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제 대답을 인제 얘기를 해 주고 나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면서 대화가 진행이 돼요 보통. 몇 시간씩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러면은 두 분이 함께 하셨던 것 중에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혜원이가 기획을 했었던 공연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어.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좀 준비하면서 이슈도 좀 많았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힘든 일이 끝나고 나면 그거가 이제 '해결됐다. 끝났다.'라는 게 약간 좀 크게 오잖아요. 그런 것도 컸었고 그동안에 이거 준비하면서 혜원이가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혜원이한테 "고생했다. 푹 쉬어라."라고 좀 얘기해 주고 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저는. 그 공연은 어떤 공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끼리 했던 공연의 일종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 주변에는 어쨌든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내가 듣기에 '이 사람은 공연을 해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 라이브가 괜찮을 것 같다.' 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공연을 했던 건데 그 안에서 내부 이슈가 좀 많이 컸어요. 좀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았고 공연 자체가 없어질 상황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그걸 복구하는 데 굉장히 힘을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해서 제일 재밌었지만 제일 힘든 공연으로 기억하고 있는 공연이에요. 제가 그때 쓰러지기도 1번 했었고 음. 그때가 좀 유대가 좀 깊어진 계기가 되기는 했어요 음. 아무래도. 그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생이 많았던 사람과 가장 고생이 많았던 공연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기억을 하고 싶은 기억은 아니어서 단편적으로는 괜찮은데 좀 깊게 생각하고 싶은 기억은 아니었어 가지고 그래서 뭐 딱히 얘랑 있을 때 제일 좋았던 기억이라고 하기에는 저한텐 쪼끔 애매하고 저는 오히려 제주도를 갔을 때가 저번 11월? 이전 11월 달이었어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그때가 처음 제주도를 갔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했던 얘기들도 있고 그때 많이 봤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가 저는 지금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제주도 처음 가 보니까? 일단 마음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비수기 때 갔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서 '드디어 사람에서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좀 크게 온 것도 있고 일단 조용하니까 엄청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랑 제주도에 있을 때가 너무 이제 느끼는 게 달랐어서. 그리고 바다를 되게 좋아해서 바다를 보니까 마음 되게 편안해지는 것도 있어서 '그래도 한 번씩 자주 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자주 데리고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가능하면. 유빈님도 제주도가 처음이셨어요? 저는 가족 여행으로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아닌데 제 의지로 온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뚜벅이이다 보니 사실 동선 짜는 게 그렇게 자유롭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산책하는 코스 위주로 좀 많이 만들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평화롭게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고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생각도 좀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프로포즈도 당했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갔던 여행 중에서는 기억에 남는 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맨 처음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마 어.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도 조금 웃겼던 게 처음 목적이 제가 쉬는 것도 맞는데 이쪽은 제일 큰 목적이 이중석 박물관이었어요. 그 이중석 음. 거리를 가고 싶어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슬펐던 것은 저희가 갔는데 딱 가기 전날 문 닫았더라고요. 리모델링 한다고 지금 어. 막혀 있어서 결국은 못 봤어요. 좀 진짜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산책로도 되게 잘 해놨고 제주도에서 그래서 슬펐던 것 치고는 되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진짜 되게 갔던 여행 중에 진짜 손에 꼽는 것 같다. 웬만한 해외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어요, 오면서. 네. 그러면 두 분이서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는 또 어떤 건가요? 뭐 아까 전시나 이런 거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것도 많으신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평소에 자주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상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음. 이거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도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약간 여기서 감정이 틀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약간 서로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가족한테 얘기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워낙 그냥 가족처럼 살고 있어가지고 일상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아무래도. 진짜 그냥 딱 가족이랑 하는 얘기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맨날 했던 얘기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리고 집안일 얘기. 집안일 어떻게 하세요? 얘가 합니다. 이게 이유가 좀 있는데 웬만하면 저는 할 만한 사람이 하자는 주의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느껴져요. 일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나서 나 뭐 하면 돼? 그러면 제가 그냥 그대로 돌려서 방으로 집어 넣습니다. 부탁이니까 하지 마. 해놓고 제가 하고요. 보통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퇴사를 해가지고 스스로 한다 그러면 말리진 않습니다. 이제. 지금은. 원래도 저한테 집안일을 안 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냥 약간 집안일을 굳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애한테 시켜야겠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하진 않죠. 아무래도 저도 좀 나름대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원래는 맞벌이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제가 혼자 벌고 있었어서 약간 되게 당연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난 같이 버니까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비위가 약하다 보니까 부엌 쪽에는 거의 출입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부엌은 아예 맡긴다고 쳐도 나머지는 이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 그냥 등을 떠밀었거든요. 너 그냥 침대로 가서 쉬어라 하고 등을 떠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일이 혼자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조금씩 더 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어요. 2인분을 혼자 하려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안 시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아주 로맨틱하시네요. 맞아. 그래서 아주 로맨틱한 커플인데요. 네. 혹시 서로에게 서로는 어떤 존재인가요? 시험을 보는 느낌인데 얘가 없으면 어떨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혜연이 없이 저를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의 저를 구성하는 거에 한 반절 정도는 말을 못해요. 그 이상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영향도 많이 받은 친구고 같이 지냈던 기간도 정말 길었던 친구여서 그거를 제하더라도 좋은 사람으로 느껴져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상투적이지만 반쪽이란 말이 딱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해도 그 말 말고는 생각이 안 나요. 단쪽 회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빈님이 어떤 존재인가요?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서로 우리 헤어지면 다음은 없을 것 같다.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너든 나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서
그리고 너무 오래 알고 지낸 것도 있고 20대를 규빈이를 빼면 저희는 할 얘기가 없어요. 20대 전체를 같이 보냈어가지고 인생에 너무 큰 파일을 차지를 해버려서 없는 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죠, 이제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없으면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앞에 이 사람이 없는 게 아예 상상이 안 되는 정도의 존재감이 됐죠, 지금은. 두근두근. 그렇군요. 서로에게 서로가 반쪽인 거네요. 그렇게 됐어요. 반쪽이들. 다음 질문은요. 서로에게 고마운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인데요.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고맙다고. 맞아요. 그거 외에도 혹시 고마우신 게 있으실까요? 고마운 거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느꼈을 때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참아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오랜 시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되게 많이 고마운 것 같아요. 저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고 나서도 제가 스스로 실수를 하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딱히 내색 안 하고 그냥 지나가 줄 때도 많고 그런 거는 좀 많이 고마운 것 같아요. 이 얘기는 하도 많이 듣던 거기도 하고 저희는 안 싸우거든요. 최대한 10년 동안 그렇게 크게 싸운 적도 없고 그게 이제 서로 참아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말하기 무거운 주제기는 한데 만성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장 오래 챙겨준 사람이라서 살아남게 해준 거에 대해서 제일 고마운 부분이죠, 그게. 전부터 봐오면서 힘들어하는 거를 좀 많이 느꼈었어요, 혜원이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예전에로부터 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좀 들어주거나 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혜원이. 좋으시겠어요. 옆에서 가장 잘 챙겨주시는 분이 이제 가족이 되니까. 전 좋죠. 아무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냥 내가 얘를 챙겨줄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두 분이 잘 맞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줄 수 있고 뭐 챙겨줄 수 있지만 그게 항상 다 받아지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고마운 일이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옆에 있는 분이 무언가를 해주실 때 회원님도 그걸 되게 오롯이 잘 받아서 잘 이렇게 냠냠쩝쩝 이렇게 하시니까 저 뭐 이렇게 하시니까 맞아. 그러면 또 회원님도 기분이 좋아지실 수 있고 음. 또 규빈님도 뿌듯하시거나 혹은 회원님의 기분 좋음에 규빈님도 또 좋음을 느낄 수 있으니까 뭐 맞으니까 10년을 만나셨고 이제 결혼까지 하시는 거지만 그게 되게 쿵짝이 잘 맞다. 그게 운명이다. 운명이다. 운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남들이 이렇게 위로랍시고 하는 말들이 다 이렇게 유효한 건 아닌데 규빈님이 그걸 잘 맞게 잘 해주시니까 그런가 봐요. 심리학과 출신의 니값이긴 할 텐데. 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전공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마 있기는 하겠지만 확실히 좀 저는 원래 운명이라는 걸 안 믿는 사람인데 얘를 만난 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일단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운명을 믿는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굉장히 뻘쭘하네요, 이게. 진짜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혹시 심리학을 주제로 가사를 써보신 적 있나요? 스승의 날에 네, 교수님들을 위해서 한번 썼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게 가끔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씩 쓴 적이 있고요. 쓸 때 관련한 내용이 조금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랬던 적은 좀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메인으로 쓴 적은 없지만 소스로 쓴 적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이게 좀 로맨틱한 커플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어렵네요. 내가 먼저 할까? 응. 괜찮겠어? 어떤 얘기를 왜 하시려고 저러지? 알았어. 저는 그냥 듣고 딱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인간관계가 기본적으로 좀 가위바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랑은 하나 빼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사실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잘 오래 만나고 사귀는 커플은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나눠서 해야 될 때 5대5를 한다라는 걸 칼같이 지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가 내가 7 정도 해주고 있다, 전체 10 중에. 라고 생각해야 좀 서로 잘 맞는 커플이고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나가다가 얼핏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7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상대방의 상태를 어쨌든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백이라는 것도 어쨌든 2개를 서로 내고 거기서 둘 중에 내가 골라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내 의사를 정하는 건데 져주려면 충분히 져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상대방에게 배려이든 희생이든 어떤 측면에서든 조금 더 상대방을 고려한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어떤 관계이든 다 해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친구든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보다는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져줄만 하면 져주지 뭐. 요 정도까지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있어서 내가 속상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이러지 않고 좀 달갑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가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사 같네요. 사랑은 가위바위보. 네. 이거 하나 이제 받아 빼기. 적어서 이제 그러면 혜원님은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하고는 뭔가 다른 유대가 느껴지거나 다른 감정이 느껴지면 그게 사랑이지 않나. 그냥 모르는 사람과 있을 때랑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랑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유대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유대감이 깊을수록 사랑이라는 감정에 더 가깝지 않나.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더 어렵게 생각은 안 하고 싶어서 그 정도면 사랑이고 그게 더 깊어지면 그만큼 유대감이 깊어서 오래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 정도로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를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되게 새로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들을 말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겹치는 것들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새로웠어요. 또 가위바위보랑 하나 빼기로 비유한 것도 처음이었고 유대감이라는 것도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맞아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또 새로운 사랑, 저희가 사랑 아카이빙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거를 얻은 느낌이네요.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고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발생하는 이런 어떤 휴먼 다이너믹스 역동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들보다는 긍정적인 것들이 삶을 좀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원천이 사람마다 좀 다르다라는 게 재밌네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걸 베이스로 저희가 이걸 네.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재밌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다 다르고 너무 맞아요. 네.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약간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럽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할까요? 두 분이 그리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으신가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인생 설계라고 하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무너졌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는 그냥 미래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당장 오늘 살아남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5년 후 내 모습, 10년 후 내 모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아예 그냥 생각도 안 나고 안 하려고 해요. 다 무너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세워도 이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좀 생겨서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막연하게 뭐 뜨개질 잘하는 할머니, 맞아. 뭐 수영 잘하는 할머니. 네. 근데 그런 거에 전제가 그런 게 있겠죠. 건강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그냥 막연한 그런 모습도 있긴 하니깐요. 그런 게 없으셔도 괜찮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도움을 내가 주자면 저는 제가
주변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주변 친구들이 많은데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영향을 좀 되게 많이 받아서 스스로를 좀 괴롭히는 측면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괜히 주변이 볼 거 생각해서 먼저 부끄러워하고 좀 이러는 경향이 제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주변 신경 안 쓰는 사람.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주변을 아예 다 무시하고 내 좋을 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고 이거를 주변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스스로 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음. 되고 싶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해봤을 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게 좋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런 거 할 때 좋더라는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냥 어떤 환경적인 것만 얘기한 거지 내가 했던 행동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계속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챌린지가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대학을 간다면 내가 어떤 전공을 가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좋아하지? 그런 시간을 가져서 갈 때도 있고 뭐 아니면 점수 맞춰서 갈 때도 있고 막상 갔더니 나 이제 뭐 하는지 해결됐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또 그 뒤에도 그러면 내가 졸업하면 뭘 해야 되지? 아니면 엄청 사소하게 내가 어떤 수업을 들어야 좋아하지? 그런 것들이 항상 선택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일을 시작했을 때도 내가 이 일에서 어떻게 해야 뭘 할 수 있지? 이런 계속 고민이 있으니까 저는 좀 이런 고민들은 할머니가 되어도 할아버지가 되어도 할 수밖에 없는 고민들이구나. 맞아. 그러면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것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나를 알아가는 마음이다. 그런 걸로 좀 좋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면 좋겠어요. 규빈님도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되게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그 고민까지를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 고민 또한 분명히 규빈님에게 필요했었을 것이고 저는 그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내가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소비했구나, 소모했구나라 생각하지 말고 되게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고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마음으로는 계속 할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타임. 제가 어제부터 좀 꼰대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리고 필요했던 말로 생각이 전 돼서요.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이거는 저 또한 필요한 말들이라 생각해요. 항상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생기고 맞아. 불안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어차피 올 거잖아요. 그런 고민을 꼭 해야 되는 것들이라면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잘 이겨냈고 잘 선택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자. 계속 그렇게 하자라고 좀 스스로 합리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면은 좋게 계속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좀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규빈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저도 나이가 꽤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요. 한 해 한 해 나를 좀 더 잘 알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얼마나 내가 최적화돼 있을까? 막 그 생각도 들고 기대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내가 싫은 게 뭔지 아니까 미리 피하고 요리조리 이렇게 요령 있게 살아가는 제 모습이 그려져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두 분이서는 이제 이전부터 같이 살고 계셨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뭐 많이 바뀌진 않겠지만 어쨌든 바뀌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또한 지금처럼 무슨 주례도 아니고 맞아. 어쨌든 즐겁게 죄송합니다. 네. 하시면은 그래도 또 재밌게 그러니까 저는 방금 벌님이 말한 게 기대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기대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례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담.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면서 살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진짜로 막 코로나 같이 예상치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가 올 때 그럴 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다음을 상상하면서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럭키비키의 마음으로
네, 이 주례는 끝이고요. 그래.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법적으로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스스로도 저 스스로지만 앞으로 어쨌든 혜원이랑 쭉 같이 살 거니까 그 동안에 조금 더 잘 알아가야 할 것이고 스스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단단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준비도 잘 해야겠지만 그 전에 마음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해요. 저는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기를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해요. 제가 워낙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사람이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도 변화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편두통도 심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하고 싶은 게 좀 많은 편이라 특히 결혼식 같은 경우에도 하고 싶은 이벤트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욕심이 너무 많이 나서 이걸 잘못하면 예산에도 못 맞추겠다 싶어서 많은 걸 포기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좀 저희도 저희지만 어쨌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라지만 저는 하객들도 재밌는 결혼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에 대한 이벤트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게 있어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래도 재밌게 준비를 해보자가 우선은 올해는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최대한 즐겁게 하는 게 서로한테도 좋고 모두에게도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결혼 선배시거든요. 아니, 저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아, 네. 네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준비 과정이. 일단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것이 가장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이제 그 남편분께서 선택지를 줄여와요. 한 3개로. 원래 막 한 20개 있었으면 3개로 줄여오면 거기서 제가 이렇게 골라서 컨펌하고 그런 식이어서 좀 편했는데 저희도 막 하고 싶은 게 막 많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줄어서 최소로 하게 되더라고요. 두 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시기 사실은 하루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쵸. 하루밖에 없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하루밖에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적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만 네. 하여튼, 네. 저희가 아무래도 플래너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저도 아무래도 직업이 이벤트 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만 하게 됐어요. 원래는 정말 크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원래 홀도 좀 3시간 정도 대여가 가능한 홀도 어우. 있어서 그런 쪽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돈을 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최소한으로 하되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이벤트를 홀이랑 협의를 해서 넣어보자 하고 아이디어만 지금 좀 추리고 있는데 사람이 이제 욕심을 부리면 끝도 없다고 계속 생각나서 계속 쳐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재밌으시겠어요. 내 일이니까. 원래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재밌는데 이게 워낙 많이 했던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단가가 먼저 생각이 나서 그게 제일 걸리긴 하죠 저는. 오히려 더 현명하게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고도 가능하고 맞아. 줄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현실 가능한 거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거는 재밌겠다 하는 걸 적어두고 이거는 조금 오버하겠다 하는 건 넘기고 하는 식으로 추리는 중에 있고 그 부분에서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고 있어요. 장소는 정하셨어요? 네, 지금 홀은 정했습니다. 홀이랑 날짜까지는 지금 정해져 있고 예약까지는 끝났어요. 대관과. 재밌는 결혼식일 것 같아요. 최대한 잘 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네. 뭐 어떠셨나요? 일단 네. 이거를 후원을 하시면서 뭐 이런 거를 좀 기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게 없더라도 이번에 지금 하시니까 나에게 어땠고 뭐 서로에게 어땠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후원은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저는 일단은 재밌어서였어요. 그냥 이런 거 자체를 원래 좀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약간 글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게 원래는 가장 컸거든요. 근데 보이스 에세이라는 방식 자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또 저보다는 이제 규빈이가 뭘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같이 하면 좀 재밌는 추억으로 남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후원을 하게 됐죠. 아무래도 제가 좀 말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혜원이가 말하는 거를 뭐 들을 기회야 많지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이끌음을 통해서 혜원이가 하는 얘기를 들을 일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보통 저랑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제가 언제 살면서 인터뷰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제안을 해주는 걸 보자마자 아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 이상으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됐었고 되게 뜻깊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 혜원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나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주변 반응을 사실 듣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보통은 혼자 생각하고 끝나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듣고 다른 사람이 또 자기 생각을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듣고 또 추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게 진짜 많이 뜻깊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2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행입니다. 혜원님도 괜찮으셨나요? 저는 지금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다행이네요.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약간 라디오 하는 기분이어가지고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해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재미있으셔서 혹시나 이제 개인적으로 또 뭔가 해보고 싶으시면은 해보세요. 아, 네. 추천드립니다. 재밌어요. 워낙 말을 잘하시니까 맞아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어 하실 것 같고 뭐 꼭 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그런 생각. 네. 네. 저희도 너무 재밌었고 두 분이 되게 뭐랄까 단단한 커플 반쪽이들을 보는 때 되게 흐뭇했어요. 제 아줌마라서 제 아줌마라서 자꾸 보면서 막 그런 흐뭇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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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